일막 모두 잘 살고 있는 줄 알았다. 안녕하십니까? 오늘 뉴스리얼에서는 행복의 붕괴라는 낯선 단어를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지금 인류 역사상 가장 편리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버튼 하나로 음식이 오고 화면 속으로 세상이 연결됩니다. 그런데 이상하죠? 그 모든 편리함 속에서 사람들의 마음은 점점 더 무너지고 있습니다. 통계에 따르면 한국의 국민 행복 지수는 OECD 최하위권, 우울증과 번아웃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소득은 늘었는데 만족도는 줄었습니다. 삶의 질은 좋아졌는데 삶의 의미는 사라졌습니다. 우리는 분명히 더 잘 살게 되었는데 더 힘들어졌습니다. 뉴스에서는 매일 성공, 성장, 성과를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그 뉴스 속에서 평온, 관계, 행복은 좀처럼 들리지 않습니다. 우리는 부유해졌지만 서로를 돌볼 시간은 사라졌습니다. 집은 커졌지만 그 안에 대화는 짧아졌습니다. 화면 속 세상은 화려해졌지만 현실 속 마음은 점점 텅 비어갑니다. 어느새 사람들은 사는 법보다 버티는 법을 배우게 됐습니다. 오늘 하루도 버텼다는 말이 위로가 되는 시대. 이건 단순한 우울이 아닙니다. 집단적 정서 피로의 시대입니다. 회사에서는 성과를 내야 하고, 집에서는 웃어야 하고, SNS에서는 행복해 보여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느새 괜찮은 척하는 기술자가 되었습니다. 행복은 사라진 게 아닙니다. 다만 우리가 그것을 측정하는 방법이 달라졌을 뿐입니다. 과거의 행복은 충분함이었지만 지금의 행복은 비교의 결과가 되었습니다. 옛날엔 밥을 먹으며 고맙다 했지만 이제는 저 사람보다 덜 가졌다고 생각합니다. 그 생각이 쌓여 삶의 온도는 점점 식어갑니다. 뉴스 속에는 매일 새로운 사건이 나옵니다. 금리 인상, 물가 상승, 경기 둔화, 부동산 불안. 그러나 진짜 위기는 이 숫자들 뒤에서 조용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건 바로 마음의 경기 침체입니다. 마음의 성장률은 멈췄고 감정의 물가는 폭등했습니다. 사람들은 이제 웃을 이유보다 참을 이유를 더 많이 찾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상한 일이 있습니다. 이토록 많은 심리 콘텐츠, 명상 앱, 힐링 프로그램이 있는데 왜 사람들은 여전히 필요할까요? 그건 우리가 도움을 찾는 법은 배웠지만 쉬는 법은 잊었기 때문입니다. 쉬는 건 게으름이 아닙니다. 그건 삶의 리듬을 되찾는 행위입니다. 이제 우리는 한 가지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왜 우리는 이렇게까지 열심히 사는데 행복은 멀어지고 있을까? 그 질문의 답은 경제도 정치도 운명도 아닙니다. 그건 바로 우리의 감정 구조 안에 숨어 있습니다. 이제 다음 시간에는 행복의 기준이 바뀌었다는 주제를 통해 이 시대가 어떻게 우리의 감정을 비교의 시스템으로 바꿔놓았는지를 살펴봅니다. 행복은 사라진 게 아닙니다. 다만 우리 손에서 떠났습니다. 이막 행복의 기준이 바뀌었다. 우리는 늘 행복해지고 싶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묘하게도 행복을 쫓을수록 행복은 점점 멀어집니다. 이상하죠? 모두가 행복을 원한다고 말하지만 정작 행복을 느끼는 사람은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행복은 사라진 게 아닙니다. 다만 그 기준이 바뀌었습니다. 과거의 행복은 충분함이었습니다. 밥 한 끼 따뜻하게 먹고 잠 잘 곳이 있고 내 가족이 곁에 있으면 행복했지요. 하지만 지금의 행복은 비교의 결과가 되었습니다. 이제 행복은 내가 가진 것이 아니라 남이 가진 것과의 차이로 측정됩니다. SNS를 켜면 누군가는 여행을 떠나고 누군가는 새 차를 사고 누군가는 행복한 가족 사진을 올립니다. 우리는 그 화면을 보며 자신의 현실을 조용히 비교합니다. 비교는 자극이 되지만 결국 자존감의 균형을 무너뜨립니다. 남의 삶은 늘 편집된 하이라이트고 내 삶은 날 것의 현실이니까요. 행복은 이제 경쟁의 언어가 되었습니다. 누가 더 나은 집에 사는가? 누가 더 좋은 학교에 아이를 보내는가? 누가 더 많은 팔로워를 가지고 있는가? 이런 질문들은 행복을 키우는 게 아니라 불안을 재생산합니다. 심리학자들은 말합니다. 인간은 성취보다 비교에 더 민감한 존재다. 우리는 성공했을 때보다 남보다 늦었을 때 더 크게 반응합니다. 타인의 성취가 곧 나의 결핍으로 느껴지는 순간 행복은 경쟁의 잔상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요즘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잘 되고 싶은 게 아니라 뒤처지고 싶지 않아요. 이 문장 속에 이 시대의 감정 구조가 있습니다. 행복은 원래 내면의 온도였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행복은 타인의 속도를 기준으로 측정됩니다. 남보다 빨라야 안심하고 남보다 앞서야 괜찮다고 느끼는 시대. 이건 행복이 아니라 경쟁에 변형된 얼굴입니다. 우리는 스스로를 비교의 렌즈에 가둬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루 종일 숫자를 세며 삽니다. 구독자 수,
조회수, 팔로워, 월급, 부동산 시세, 행복은 감정이 아니라 데이터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건 이 모든 수치가 올라가도 행복은 그만큼 커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연봉이 오를 때의 기쁨은 잠깐이고 좋아요 수가 늘 때의 만족감도 곧 새로운 비교로 대체됩니다. 결국 행복은 절대값이 아니라 상대값의 게임이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렇게 묻습니다. 나는 행복한가? 라는 질문보다 남들보다 나은가? 라는 질문이 먼저 떠오릅니다. 하지만 그 질문이 쌓이면 마음은 언제나 부족해집니다. 행복은 충만해서 오지 않습니다. 행복은 비교를 멈추는 순간 시작됩니다. 우리가 진짜 되찾아야 할 것은 새로운 자극이 아니라 옛날의 평온한 리듬입니다. 그 리듬 속에서 사람들은 남보다 앞서기보다 서로의 속도를 맞추며 살아갔습니다. 그때의 행복은 작았지만 단단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 비교의 시대가 만들어낸 또 다른 병리, 피로의 문화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불행하지 않습니다. 다만 너무 피로할 뿐입니다. 산막 우리는 불행하지 않다. 다만 피로할 뿐이다. 오늘의 주제는 불행이 아닙니다. 우리가 정말로 겪고 있는 건 지속적인 피로의 시대입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요즘은 그냥 피곤해요. 아무 일도 안 해도 피곤해요. 그 말 속에는 이 시대의 진실이 숨어 있습니다. 우리는 일하지 않아도 피로하고 휴식 중에도 쉬지 못합니다. 몸이 아니라 마음이 지쳐있는 사회. 현대 심리학에서는 이를 감정 과부하라고 부릅니다. 하루에 수십 개의 뉴스, 수백 개의 알림, 수천 개의 감정 자극이 쏟아집니다. 그 모든 것을 처리해야 한다는 의무감. 그게 사람을 서서히 무너뜨립니다. 우리는 분명 과거보다 덜 싸우고 덜 고생합니다. 그런데 왜 이토록 지칠까요?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우리가 감정의 근육을 쉴 틈 없이 사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과거의 피로는 육체에서 왔습니다. 하지만 오늘의 피로는 감정에서 옵니다. 좋은 사람으로 보이려 애쓰고, 회사에서는 미소를 유지하고, 가정에서는 묵묵히 참고, SNS에서는 행복해 보여야 합니다. 그 결과 우리는 감정을 숨기는 습관을 배우게 됐습니다. 이 피로는 휴식으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감정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몸이 힘들면 눕지만 마음이 힘들면 연기합니다. 괜찮아요. 다들 힘들잖아요. 이 정도는 참아야죠. 이 말들은 위로처럼 들리지만 사실은 자기 방어의 언어입니다. 그 안에는 이런 뜻이 숨어 있습니다. 나는 무너질 여유조차 없다. 그래서 요즘 사람들은 불행하지 않지만 쉬지 못하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정서적 번아웃이라 부릅니다. 외상도 트라우마도 없지만 감정이 지속적으로 과열된 상태. 결국 사람은 타오르다 꺼집니다. 불행보다 더 위험한 건 무감각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뉴스 속의 조용한 절망이라는 표현은 바로 이런 현상을 말합니다. 겉으로는 아무 일도 없지만 속에서는 이미 많은 것이 무너지고 있는 상태. 그래서 우리는 점점 기뻐하지도 슬퍼하지도 못하는 사람으로 변합니다. 이 피로의 근본에는 끊임없는 반응이 있습니다. 메시지에 답해야 하고, 소식에 반응해야 하고, 트렌드를 따라가야 합니다. 멈추면 도태될 것 같고, 쉬면 죄책감이 듭니다. 이건 단순한 피로가 아니라 존재의 압박감입니다. 우리는 불행하지 않습니다. 다만 자기 자신을 돌볼 시간이 사라졌을 뿐입니다. 행복은 거창한 게 아닙니다. 단지 감정의 온도를 조절할 수 있는 여유. 그게 곧 회복입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이 너무 피로하다면 그건 나약해서가 아닙니다. 당신이 너무 오랫동안 강했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이렇게 물을 때입니다. 나는 오늘 나에게 쉬는 시간을 허락했는가? 만약 대답이 아니오라면 지금 멈춰도 괜찮습니다. 멈춤은 포기가 아닙니다. 그건 삶의 속도를 인간의 리듬으로 되돌리는 행위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감정의 시장, 인간이 피로해졌다를 통해 우리의 감정이 어떻게 상품이 되었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는 불행하지 않습니다. 다만 너무 오래 버텨왔을 뿐입니다. 사막 감정의 시장, 인간이 피로해졌다. 인간의 감정이 어떻게 시장에 진입했는가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감정을 표현하면서 살아갑니다. 기쁨, 슬픔, 분노, 위로. 이 모든 건 인간다움의 증거입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그 감정이 상품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SNS의 타임라인을 열면 감정이 콘텐츠로 정렬되어 있습니다. 웃긴 영상, 슬픈 사연, 화난 뉴스, 감동적인 이야기. 모두 반응을 전제로 만들어진 감정입니다. 우리는 이제 감정을 느끼기 위해서가 아니라 소비하기 위해서 접속합니다. 기쁨을 스크롤로 찾고,
위로를 좋아요로 확인하며 공감을 댓글로 측정합니다. 감정이 데이터 단위로 환원된 사회, 그게 지금 우리가 사는 현실입니다. 이제 사람들은 말합니다. 요즘은 진심을 말하면 오히려 손해예요. 그 말은 냉소가 아니라 현실입니다. 진심은 시간이 걸리고 감정은 즉각적인 반응을 요구받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점점 빠르게 느끼는 법만 배웁니다. 뉴스는 속보로 바뀌고 대화는 피드백으로 바뀌며 감정은 반응 속도에 따라 가치를 잃습니다. 마케팅은 인간의 감정을 파악하는 기술이 되었습니다. 기쁨을 클릭으로, 불안을 구매로, 외로움을 시청 시간으로 바꾸는 구조. 감정은 이제 상품의 원료가 되었습니다. 플랫폼은 우리의 분노를 오래 붙잡습니다. 왜냐하면 분노는 체류 시간을 늘리고 체류 시간은 수익을 만들어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알고리즘은 행복한 뉴스보다 불안한 뉴스를 더 자주 보여줍니다. 왜냐하면 불안한 사람이 더 오래 머물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제 소비자이자 감정 노동자가 되었습니다. 자신의 감정을 관리하고 필터링하고 때로는 연기합니다. 괜찮아요. 오늘도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이 말들이 예의 언어가 아니라 피로를 가리는 방패가 되었습니다. 현대 사회는 표정의 효율화를 요구합니다. 서비스직은 미소를 유지해야 하고 리더는 감정을 통제해야 하며 시민은 분노를 관리해야 합니다. 그 결과 사람들은 감정을 느끼는 대신 감정을 연출하는 법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진심은 느려지고 연출은 빨라졌습니다. 감정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다만 감정의 주인이 바뀐 것뿐입니다. 우리는 이제 감정을 스스로 선택하지 못합니다. 플랫폼이 제시하는 느낌의 메뉴판에서 골라 느낄 뿐입니다. 이 뉴스에는 분노해야 하고 이 영상에는 감동해야 한다. 사회가 감정의 방향을 정하고 우리는 그 감정의 소비자 역할을 수행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진짜 마음의 자율성을 잃어버렸습니다. 감정이 시장의 논리에 들어온 순간 인간은 더 이상 느끼는 존재가 아니라 반응하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 반응이 빠를수록 효율적이라 여겨지고 감정이 복잡할수록 불편한 것으로 취급됩니다. 결국 사람들은 단순한 감정만 남기게 됩니다. 좋아요, 싫어요, 0과 1의 감정, 이진법의 마음, 이건 인간의 단순화입니다. 감정이 단순해질수록 존재는 얕아집니다. 우리는 감정의 속도를 잃었고 그 느림 속에서 피어나는 깊이를 잃었습니다. 그리하여 인간은 더 이상 감정을 소유하지 못하고 감정에게 소유당하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이제는 이렇게 물을 때입니다. 나는 지금 내 감정을 느끼는가? 아니면 감정이 나를 움직이고 있는가? 그 질문이야말로 필요한 시대의 가장 중요한 자각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행복을 되찾는 유일한 방법을 통해 이 피로의 시대를 살아가는 가장 현실적이고 단순한 회복의 기술을 이야기합니다. 감정이 상품이 된 시대에 인간이 다시 인간으로 돌아가는 길을 찾아야 합니다. 오막 행복을 되찾는 유일한 방법. 질문 하나로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행복은 어디에 있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이 질문에 이렇게 답합니다. 돈이 좀 더 있으면, 시간이 좀 더 많으면, 지금보다 상황이 나아지면.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 모든 조건이 충족되어도 행복은 여전히 손에 잡히지 않습니다. 행복은 조건이 아니라 속도의 문제입니다. 너무 빠르게 사는 사람은 행복이 옆을 지나가도 볼 수 없습니다. 행복은 달리는 사람보다 멈출 줄 아는 사람에게 다가갑니다. 우리는 늘 노력합니다. 더 벌기 위해, 더 인정받기 위해, 더 나아지기 위해. 하지만 그 과정에서 잘 사는 법은 배우면서 잘 쉬는 법은 잊었습니다. 행복을 되찾는 유일한 방법은 속도를 늦추는 것입니다. 심리학자들은 말합니다. 속도는 행복의 적이다. 빠를수록 사람은 비교하게 되고 비교할수록 불안해집니다. 그리고 불안은 행복이 숨을 곳을 없앱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속도를 늦출 수 있을까요? 그건 거창한 변화가 아닙니다. 오히려 아주 단순한 습관의 회복입니다. 첫째, 정보 다이어트입니다. 하루 30분만이라도 뉴스와 SNS를 끄고 아무것도 보지 않는 시간을 만들어야 합니다. 세상은 잠시 멈춰도 괜찮습니다. 그 시간 동안 당신의 마음은 회복을 시작합니다. 둘째, 고요 루틴입니다. 하루에 10분,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아무 소리도 듣지 않고 그저 숨을 느껴보는 연습. 고요는 사치가 아닙니다. 그건 정신의 정리 시간입니다. 셋째, 감정 기록입니다. 하루 한 줄이라도 좋습니다. 오늘 나는 무엇을 느꼈는가? 그 문장을 적는 순간 감정은 다시 나의 언어로 돌아옵니다. 이 세 가지는 작지만 강력한 루틴입니다. 왜냐하면 이건 세상을 바꾸는 방법이 아니라 나를 회복하는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행복은 거대한 계획이 아닙니다. 그건 단지 나를 돌보는 작은 일상적 선택입니다. 행복은 미래의 목표가 아닙니다. 그건 지금 이 순간 내가 숨 쉬는 리듬 속에 존재합니다. 행복은 얻는 것이 아니라 돌려받는 것. 우리가 바쁘게 살며 놓쳐버린 삶의 기본 리듬을 다시 되찾는 행위입니다. 우리가 진짜 되찾아야 할 것은 돈이나 성공이 아니라 감정의 온도입니다. 그 온도가 회복될 때 비로소 관계도 일도 인생도 따뜻해집니다. 행복은 누가 주는 게 아닙니다. 그건 내가 스스로 허락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행복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다만 우리가 너무 빨리 지나쳐왔을 뿐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마지막 장 행복은 다시 인간에게로 돌아간다 해서 이 회복의 리듬이 어떻게 존재의 선언으로 이어지는지를 이야기합니다. 행복은 목표가 아니라 삶의 기본값입니다. 육막 행복은 다시 인간에게로 돌아간다. 이 시리즈의 마지막 이야기에서 우리는 다시 근본적인 질문으로 돌아옵니다. 행복은 무엇인가? 이 단순한 질문 앞에서 수많은 철학자들이 멈추었고 수많은 시대가 흔들렸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는 또 한 번의 변곡점 위에 서 있습니다. 기술은 인간의 노동을 대신하고 인공지능은 인간의 감정을 흉내내며 세상은 점점 더 완벽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 완벽함 속에서 인간은 점점 더 불안해집니다. 기계는 우리의 편의를 채워주었지만 존재의 온도는 채워주지 못했습니다. 모든 것이 빨라졌지만 그만큼 관계는 얕아졌습니다. 정보는 넘쳐나지만 그 안에 마음은 줄어들었습니다. 이제는 이렇게 묻고 싶습니다. 우리는 얼마나 인간답게 살고 있을까? 편리함을 얻는 대신 우리는 감정의 섬세함을 잃었습니다. 정확함을 추구하는 대신 우리는 서로의 불완전함을 견디는 법을 잊었습니다. 행복은 정밀한 계산의 결과가 아닙니다. 그건 존재와 존재가 부딪히며 만들어내는 온도입니다. 우리가 잃어버린 행복은 새로운 시스템 속에 있는 게 아니라 오래된 감정 속에 숨어 있습니다. 누군가의 손을 잡아주는 일, 누군가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는 일, 누군가의 마음을 판단하지 않고 지켜보는 일. 이 단순한 행동들이야말로 인간이 인간으로 남을 수 있는 마지막 언어입니다. 기계는 이해할 수 있지만 공감할 수는 없습니다. 알고리즘은 감정을 분류할 수 있지만 그 감정의 무게를 함께 짊어지지 못합니다. 행복은 효율에서 태어나지 않습니다. 그건 불완전한 존재들이 서로의 온도를 나누며 만들어가는 느린 결과입니다. 이제 우리는 기술의 시대를 지나 다시 인간의 시대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곳에서는 빠름보다 진심이, 편리함보다 온기가, 정확함보다 이해가 중요합니다. 행복은 이제 무엇을 가지는가의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존재하는가의 문제입니다. 행복은 성취가 아니라 태도입니다. 누군가에게 미소를 건네는 태도, 자신을 미워하지 않는 태도, 오늘 하루를 소중히 여기는 태도, 이 작은 태도들이 모여 인간의 존엄을 다시 세웁니다. 우리는 너무 오랫동안 세상을 바꾸려 애써왔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스스로를 회복시켜야 할 때입니다. 기계는 인간을 대신할 수 있지만 인간을 대체할 수는 없습니다. 이제 행복은 다시 인간에게로 돌아갑니다. 기계가 연결을 주었지만 온도는 여전히 인간만이 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완벽함을 향해 달려왔지만 결국 따뜻함으로 돌아갑니다. 그 따뜻함이야말로 이 필요한 시대를 구할 마지막 인간의 기술입니다.